파동의 성질과 활용인데, 파동은 이제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를 파동이라고 합니다.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이 파동이고, 진동이 퍼져나갈 때 매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전달해주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결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올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높은 부분 마루가 나한테 이렇게 오니까 이게 진짜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 있는 물은 이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모습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여도 파동이 오는 거는 맞는데 물질이 오는 거는 아니에요. 물질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진동이 생겨야 되니까 탄성에 의해서 이제 진동이 생기는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됩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발시키면서 진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매질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이제 뭐 빛이 되는 거죠. 빛이나 전파나 뭐 이런 게 전자기파가 되는 거죠. 얘는 매질이 없어도 돼요. 나머지 뭐 물결파, 뭐 소리, 초음파, 뭐 이런 것들, 뭐 지진파 이런 거는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파동의 종류,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진동은 서로 수직으로 진동을 하게 되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라고 해요. 횡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지진파의 S파나 뭐 전자기파도 횡파입니다. 전자기파도. 그 다음에 종파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해, 이렇게 나란해, 그러면은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지진파 중에 피파와 소리, 초음파, 소리나 초음파 이런 거는 종파다. 이런 상식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틀리더라고요. 횡파가 뭐고 종파가 뭐고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은 매질의 각 지점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 이게 정의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 근데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나 골하고 골 사이의 거리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왔을 때, 요거는 잘 봐야 되는 게 X축에 위치가 써져 있을 때가 있고 시간이 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위치가 써져 있을 때는 뭐 단위가 뭐 이렇게 미터 이렇게 되거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측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한 번이니까 요만큼이 파장이고, 아니면 또 이제 골이 있으면 이렇게 골이 있으면 골에서 골까지 거리 이렇게 재도 됩니다. 파장은 람다라고 하는 기호를 주로 써요. 람다라고 읽어, 이건 람다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진폭은 매질의 최대 변이의 크기인데, 이거는 이제 진동 중심에서부터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예요. 이건 정의대로 하셔야 돼. 정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의를 제발 외우셔야 됩니다.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골이나 마루까지 거리, 요만큼이 진폭이야. 이만큼이 진폭이 아니야. 이만큼이 아니에요. 여기나 여기야. 이만큼 아니야.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정의대로. 정의를 외워야 되는데 정의를 안 외우더라고요, 애들이. 주기란 각 점에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한 점의 마루가 다음 마루가 되는 순간부터 다음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초 단위로 합니다. 초 단위로. 여기 시간이잖아요. 시간.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번이거든요. 요만큼의 시간이 간격이 주기야, 주기.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주기야, 주기.
요 그래프에서는 요 간격이 시간 단위고 주기고, 요 그래프에서는 요 간격이 미터 단위고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매질이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퍼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1초에 몇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초에 몇 번. 근데 그거를 헤르츠라고도 하는 거예요. 헤르츠. 1초에 몇 번, 그게 헤르츠 단위라고 합니다. 헤르츠라고 읽으시면 돼요. 헤르츠. 그래서 만약 1초에 10번 진동한다 그러면 이제 10헤르츠가 되는 거죠. 진동이 1초에 10번 진동한다. 10헤르츠. 10 원래는 이제 퍼세크인데 10헤르츠 이거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내가 아무 짓 안 하고 있어도 움직이는 거. 뭐지? 근데 이거는 정의상 당연히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동수랑 주기는 역수관계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이게 진동수가 10Hz다 이러면 1초에 10번 진동하는 거고, 그럼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10번 동안 그 진동하는 시간이 1초면 한 번 진동하면 10분의 1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기랑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역수관계 있어요. 역수관계. 반비례가 아니라 역수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진동수가 0.1Hz다. 1초에 0.1번이다. 그럼 한 번 진동하려면 몇 초 걸리겠어요? 1초에 0.1번 진동한다. 한 번 진동하려면 몇 초 걸리겠어요? (10초) 걸리죠. 0.1을 역수 취하면 되잖아요. 역수 취하면. 그쵸? 10분의 1을 역수 취하면 10초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역수 관계에 있는 거, 역수 관계. 그래서 진동수는 t분의 1, 주기분의 1이고요. 주기는 진동수분의 1입니다. 그리고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위상이 같다라고 말해요. 같이 마루면 위상이 같은 거고요. 고라고 마루는 위상이 반대고, 주기와 진동수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에서 결정된다. 이거는 이제 주기나 진동수나 역수 관계이긴 한데, 한번 이제 진동이 1초에 10번 떨리는 걸로 결정이 되면 그게 진행이 되더라도 1초에 10번 떨린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1초에 10번 떨리면 주기는 0.1초겠죠. 그거는 파원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매질이 달라져도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매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진동수나 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다 아셔야 되는데, 파동의 속력은 1초 동안 얼마나 진행하느냐, 뭐 몇 미터 진행하느냐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는데, 그 시간에 해당하는 게 주기고,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파장은 이제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야.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이잖아요. 주기분의 파장으로 속력을 계산하시면 되고, 주기분의 1은 진동수기 때문에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 진행 쓰시고,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파장. 수평으로 진행하는 파동에서 위상이 서로 반대인 이웃하는 점 사이의 수평 거리는 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수평으로 진동하는 파동에 위상이 서로 반대인 이웃하는 점 사이의 수평 거리는 반파장이다. 반파장. 그러니까 위상이 같으면 마루랑 마루인데 그러면 파장이고, 위상이 반대라는 건 하나 마루 하나 고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장의 반이니까 반파장이지. 그러면 반파장 쓰면 되고, 파장이 0.4m이고 진동수가 20Hz다. 속력 구하려면은 T분의 람다를 하거나 아니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진동수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둘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8m/s 이렇게 나오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거 다 공식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줄이 매질이고 지금 횡파를 발생시킨 거죠. 천천히 흔들면 이게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되거든요. 파동의 속력. 이제 같은 줄이면 그 파동의 속력이 같아요. 같은 줄이면 파동의 속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랑 나 사이에 공기가 있어. 지금 이 공기가 온도랑 공기 밀도랑 이런 게 지금 뭐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매질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고음으로 말하건 저음으로 말하건 똑같은 속력으로 네 귀에 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만약에 고음으로 말하는 거는 많이 떨리는 거거든요. 고음으로 말한 게 더 빨리 진행해서 네 귀에 들어가고, 저음으로 말할 때 느리게 가면 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거야. 내가 음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고음이 빨리 오고 저음이 늦게 오고 이러면 소리가 순서대로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하건 이렇게 순서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질이 같으면 파동의 속력이 같아요. 근데 빨리 떨고 느리게 떨고 이거는 진동수가 변하는 거고, 속력은 똑같아. 그러면 잘 봐. 얘가 속력은 일정한데 파장 곱하기 그 진동수가 속력이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만약에 굵기가 같을 때 천천히 흔든다. 이거는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고, 그러면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장은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빠르게 흔든다. 그러면 진동수가 커지는 거고, 그럼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 또 한쪽에서 발생한 진동이 굵은 줄로 가다가 가는 줄로 바뀌는 거예요. 가는 줄로 바뀌는 거. 근데 내가 여기서 10번 떨면 여기서도 10번 떨려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속력은 더 빨라집니다. 얘가 더 전달을 잘해주기 때문에 속력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됐어 지금? 길어졌죠. 그러면 속력이 빨라진 거예요. 이거는 그 매질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매질.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물결파가 멀리서부터 이제 진행해 올 때 깊은 바다에서는 이 마찰이 적어서 속력이 빨라요. 마찰이 적어.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길어요. 이렇게. 마루랑 마루 사이의 거리가 길어집니다. 근데 얕은 바다에 오면 속력이 느려지고 진동수는 일정한 건데 속력이 느려지려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집니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 깊은 바다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소리 속력.
소리는 고온에서 빠르다. 고온에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고온에서 빠르다. 기본적인 걸 안 외우니까 막 다 틀리거든요. 고온에서 빨라, 소리. 그 다음에 고체일 때 빨라, 고체일 때. 소리가 전달될 때 고체가 더 빨라요. 액체보다. 액체 기체보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온도가 똑같을 때 헬륨이 가볍거든요. 가벼워요. 헬륨에 더 빠릅니다. 헬륨. 공기는 질소가 많기 때문에 질소는 N2고 분자량이 28이거든요. 근데 산소는 O2인데 분자량이 32야. 헬륨은 이제 분자량 4밖에 안 되죠. 그래서 더 가벼운 기체가 빠릅니다. 그리고 액체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 고체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고체가 더 빠르다. 고체가 뭐 한 거의 10배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발생하는 방향을 찾는 원리. 귀가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귀가 이쪽 귀랑 이쪽 귀랑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차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이렇게 0.0006초 이렇게 차이가 합니다. 그럼 한 30도 각도에서는 한 0.0002초 그거를 뇌에서 감지해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 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하지. 눈도 두 개가 있어야지 이게 그 멀리 떨어져 있냐 가깝게 있냐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도 두 개가 있긴 해야 됩니다.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물결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큰 겁니다. 깊을수록. 기체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두 매질 경계면에서 파동이 굴절할 때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한다. 굴절 아직 안 했는데 법선이라고 한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선은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직선이고 입사각은 입사파와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고 보통 I라고 쓰고요. 굴절각을 R로 쓰는데 굴절돼서 진행하는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 법선은 이제 가상의 뭐 법이 되는 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매질의 수직으로 법선을 그리고 입사파와 법선 사이 각을 입사각. 이게 꺾이거든요. 매질이 다르면 굴절되는 이 굴절파랑 법선하고의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반사파는 반사 법칙에 따라서 요각이랑 요각은 항상 같아요. 반사각과 입사각은 항상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어떤 파동이 진행될 때 전반사 전까지가 시험범위거든요.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요.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이 다릅니다. 그럼 속력 차가 나면은 굴절 현상이 생깁니다. 얘가 빛이 이렇게 진행해서 오거든요. 진행해서 오는데 물에서 더 느려요. 여기 느리고 여기 빨라. 얘 조금 가는데 얘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얘 조금 갈 때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두 매질의 속력 차가 나면은 비스듬하게 입사했을 때 이쪽 속력하고 이쪽 속력이 달라가지고 꺾입니다.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질에서 속력 차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력에 대한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 속력의 비인데 진공에서 속력이 제일 빨라요. 진공에서 속력이. 그러니까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이 진행하는데 방해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속력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굴절률을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렇게
굴절률은 V분의 C 할 건데 C가 더 커. V가 더 작아. 그래서 이거는 1보다는 이제 커지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숫자가 크다라는 거는 속력이 느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2.42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절반보다 더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속력이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굴절률이 크면 속력이 느리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굴절률 크면 속력 느린 거예요. 근데 뭐 항상 진공에서 뭐 다이아몬드를 입사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때는 공기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입사하거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상대 굴절률이라는 거를 계산하는데, 상대 굴절률 1에서 2 쓰면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말하는 건데요. 매질 1의 굴절률에 대한 2의 굴절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에서 물로 입사한다. 그러면 이제 1.0003분의 1.33 이게 이제 굴절률이 되는 겁니다.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 자, 근데 이게 요렇게 쓰는데, 자,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넬 법칙이라고 해서 굴절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물결파 그림이긴 해. 이게 물결파가 오는 거예요. 여기가 마루야. 이 파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 파면이 이게 지금 마루예요. 하얀 데가. 마루에서 마루 사이 거리가 뭐죠? 파장이죠.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게 지금 이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물결파를 이렇게 발생시키는데, 여기 한쪽에다가 이제 유리판 같은 거를 놔둬가지고 높이를 높여요. 그러면은 여기는 빠른데 여기는 느리거든요. 그럼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면은 요 경계면에서 여기 느리니까 이제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빛이 이렇게 모이니까 마루 있는 데가 더 밝아요. 위에서 바라보면 마루 있는 데가 더 밝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루고 여기도 마루야. 근데 요거는 마루랑 마루 사이 거리 파장인데 여기는 파장이 어때요? 짧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빠른 데고 여기가 느린 데야. 이해해? 그리고 진행할 때, 파동이 진행할 때 느린 쪽으로 꺾이게 돼 있어. 느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쪽이 느리죠? 느린 쪽으로 꺾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 때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르니까 여기 조금 가고 여기 많이 가니까 느린 쪽으로 꺾여요. 그것도 외우셔야 돼. 느린 쪽으로 꺾인다 아셔야 돼. 자, 아무튼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이게 법선을 그리고, 이거는 파면이고 진행 방향은 수직으로 나타내야 돼. 이거 진행 방향. 이게 진행 방향이에요. 이해하세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가 입사각이에요, 입사각. 법선과 진행하는 이 진행 방향, 입사되는 방향이랑 그 사이각이 입사각이에요. 여기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요게 굴절각이에요. 입사각이고, 여기 입사각이고, 굴절각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잘 봐.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그냥 이해는 해야 되니까, 스넬 법칙이 맞다라는 거를. 그래서 요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요 삼각형. 요 직각이고요. 그럼 여기가 I면 여기도 I예요. 왜 그러냐면 90도에서 요각 뺀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90도에서 요각 빼면 I죠? 이해하시죠? 여기가 R이면 여기가 R이에요. 똑같이. 이해하시죠, 이거? 그럼 여기서 사인을 사용하는 거야, 사인을. 사인 I는 요 A B 다시 분의 여기에요, 여기. 맞아요? 이거 분의 이거잖아, 그쵸? 빗변분의 높이잖아. 이거고, 사인 R은 여기 A B 다시 분의 여기에 여기 A A 다시. 이해해요? 근데 이게 똑같잖아. 얘가 둘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둘을 연결하는 거야. A B 다시는 사인 I분의 B B 다시고, 여기서도 A B 다시는 사인 R분의 A A 다시잖아요. 여기 같으니까 갖다로 놓는 거예요. 사인 I분의 B B 다시는 사인 R분의 A A 다시. 그러면 요 식처럼 요거 넘기고 요거 내리면 사인 R분의 사인 I는 A A 다시 분의 B B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이거 파장에 해당하는 거죠. 파장. 마루랑 마루 사이 거리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가 파장에 해당해. 매질 2에. 요것도 파장에 해당해. 매질 1에. 근데 얘가 파동이 진행될 때 진동수는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속력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얘가 파장인데 이게 일정하니까 파장이랑 속력이랑 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V2 대 V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굴절률은 V1분의 C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반비례 관계니까 V1은 N1분의 C잖아요. V1 대신에 N1분의 C라고 쓰면 되죠, 그쵸? CC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사인 R분의 사인 I야. 근데 순서가 중요한데 사인 R에 해당하는 게 이제 매질 2에서의 각도고요. 매질 1에서의 각도가 I예요. 그래서 요 순서가 봐봐. 2, 1이야. 2, 1. 그러면 이것도 2, 1이고 2, 1인데 굴절률만 1, 2야. 굴절률만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요렇게 썼을 때 이걸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하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쏘나 아니면 각도를 좀 더 이렇게 쏘나 그러면은 입사각이 늘어나면 굴절각도 늘어나가지고 요 사인 이 비율 있죠, 이 비율. 어떤 각도로 쏘건 이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속력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굴절 법칙입니다. 아실까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그냥 C라고 쓰시면 되고, 이거는 상수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다. 이제 N은 V분의 C니까 C는 NV라고 쓰면 되겠다. NV, 여기 NV라고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이 어떤 매질에서 속력이 어떤 매질을 굴절할 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입사할 때 그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려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1과 2의 속력을 각각 V1, V2라고 하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원래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꿔 써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V2분의 V1. 굴절률이랑 속력은 반비례 관계다. 이거 아셔야 돼요.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진행하면서 굴절할 때 1과 2에서 파동의 속력을 V1, V2라고 하고 이러면은 요거는 뭐다. 그래서 요대로 하시면 되지. N1에서 2로 진행할 때 V2, V1인데 파장은 이러면 파장은 비례관계죠. 속력이랑 비례관계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요거를 잘 순서대로 맞춰서 쓴 다음에 변형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빛이 굴절할 때 규칙성 찾기. 이건 이제 스넬 법칙, 굴절 법칙 그거에 관한 실험인데 이거 각도를 다르게 해줘도 이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 일정하다. 이거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실험해 보면 이 나눈 값 있죠? 이게 이제 일정하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요런 이제 물결파 투영 장치로 실험하는데 유리판을 넣으면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진동을 줘가지고 물결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유리판 지날 때 속력이 이렇게 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려지는. 요 간격이 좁으면 느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비스듬하게 나타나, 비스듬하게. 요렇게 가다가 꺾여요, 꺾여. 근데 느린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여기 법선 이렇게 그리면 요런 식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법선 그리면 이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린 쪽으로 꺾이는 절파가. 그래서 얕은 곳을 지날 때 더 속력이 느려진다. 뭐 이런 거 아셔야 되고, 빛을 공기에서 물로 비스듬하게 입사할 때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빛의 속력은 느려집니다. 그림과 같이 파동이 매질 1과 1에서 2로 진행할 때 매질 굴절률은 매질 1이 2보다, 봐봐, 얘가 누가 빠를까요? 누가 빠를 것 같아, 이거 지금? 1이 빠른 것 같아, 2가 빠른 것 같아? 1이 느린 거예요. 잘 봐. 요렇게 갔는데 요로 꺾였지, 요로. 이렇게 꺾였지, 이렇게. 이게 느린 쪽으로 꺾인 거예요. 1이 느린 거. 응? 다시 봐봐요. 만약에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오면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였잖아, 이렇게. 이게 지금 1이 느린 거야. 그거를 아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느리고 여기 빨라가지고 이렇게 꺾인 거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쪽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느리다고? 누가 느려? 1이 느려요? 2가 느려요? 느려. 느린 게 굴절률이 어떤 거야? 느린 게 굴절률이 큰 거예요. 매질의 굴절률은 매질 1이 더 큰 거예요.
느린 게 굴절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봐봐요. 여기 파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파면의 수직으로 진행하는 거. 진행 방향은 이해해? 이게 물결 파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요 수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누가 더 빠른 거예요? 누가 느린 거예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 진행 방향이 누가 느린 거예요? (1이) 느린 거예요. (2가) 느린 거니까. 그쵸?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였잖아. 이렇게 2가 느린 거야. 2가. 그럼 2가 더 얘가 느린 거고 빠른 거고 굴절줄은 얘가 큰 거야. 파동의 속력은 매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알겠어요? 이거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빠른지 느린지 판단하는 것부터. 생활 속 굴절 현상. 소리가 꺾일 때 낮에,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소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 거거든요. 낮에 지표면이 가열이 돼. 요 근처가 따뜻하고 위에가 상공이 차가워요. 낮에. 그러면 여기가 빠른 거고 여기가 어떤 거지? 느린 거지. 근데 느린 쪽으로 꺾인다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소리가 낮에는 느린 쪽으로 이렇게 상공으로 올라가. 상공으로 낮에. 운동장에서 말하면은 잘 안 들려요. 여기 소리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말해도 잘 안 들려. 낮에. 밤에는 지표면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어디가 느린 거예요? 아래가 느린 거. 느리고 빠른 거 이렇게 표시해 놓고 느린 쪽을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지면에 깔려. 그래서 멀리까지 가. 그래서 잘 들려요. 그 다음에 이제 빛에 의한 건데, 빛은 공기 밀도가 높으면은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빛도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좀 적게 있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빛도. 그래서 낮에 여기 뜨거운 공기가 있고 여기 위에가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그럼 아래로 가던 빛이 느린 쪽으로 꺾여서 관찰자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이 빛이 직진해서 온 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 맺혀가지고 신기류가 생기는 거야. 바닥 쪽. 물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물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신기류고. 근데 추운 지방에서는 이게 남극 해나 이런데, 이제 북극 해나 이런데, 그러면은 바닥이 차갑고 위에가 따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그 배에서 위로 가던 빛이 차가운 쪽, 느린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내 눈에 오는. 그러면 이 빛이 이제 위에서 온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가 느린 쪽이에요. 느린 쪽. 공기 중에 빠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입사를 하면은 이때는 곡면이기 때문에 먼저 법선을 먼저 그려야 돼. 접선. 접선을 먼저 그려야 돼. 접선을. 곡면에서 이제 법선을 찾으려면
여기에 접선을 먼저 그리고 이 접선의 수직으로 법선을 그리고 그러면 입사각이 이만큼이고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굴절각이 더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입사각이보다 굴절각이 더 작아집니다.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또 접선을 먼저 그리고 법선을 그리고 그때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져요. 원래는 두 번 꺾이는 거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근데 그거를 이제 가운데서 꺾이는 것처럼 그리는데 원래는 두 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록 렌즈는 이 두꺼운 쪽으로 모입니다. 가운데 쪽으로. 그래서 렌즈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두꺼운 쪽.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가 두껍잖아?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깥쪽이 두껍잖아요. 그쵸? 그럼 바깥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 렌즈는 빛이 퍼지고 볼록 렌즈는 빛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심이 얕아 보이는 현상. 이것도 이제 빛이 오다가 꺾여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여기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올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빛이 직진해서 온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동전에 떠 보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수심이 얕아 보인다던가 다리가 짧게 보인다던가 이런 건 또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어떨수록 소리의 속력이 크다. 온도가 높을수록 지표면의 차가운 북극해에서 해수 표면 근처의 빛이 속력이 공중에서의 속력보다 얘가 차가운 데가 느린 거죠. 신기류에 의해 생기는 상이 공중에서 생긴다.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 밖에 있는 물체를 보면 물 밖의 물체를 보면 수면으로부터 이거는 이제 생각해봐야 돼. 이거는 이제 예로 나온 게 아니네. 이거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는 물 속에 있는 사람이래. 물 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고 있는데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꺾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직진해서 온 줄 알거든요. 그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다. 거꾸로. 물 밖에서 물 안쪽에 있는 물체를 보면은 가까워 보이는데 물 속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림과 같이 물 속의 동전이 실체보다 떠 보이는 현상은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 물에서 속력이 더 느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0쪽에 그 전반사 전까지 요거까지 풍선에 이산화탄소를 넣은 풍선이랑 헬륨 기체를 넣은 풍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CO2인데 이거 분자량 44인데 그럼 여기 속력이 여기 느려지는 거고요. 풍선 지날 때 이거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빨라지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헬륨의 속력이 더 빨랐거든요. 소리 전달. 그럼 이게 느려지는 게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볼록 렌즈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산화탄소 풍선에서는 소리의 세기가 크다. 진동수는 똑같아. 진동수는 변화가 없는 거 둘 다. 근데 헬륨은
이쪽이 느린 쪽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빠른 쪽이고. 그럼 느린 쪽으로 꺾어야 돼. 이렇게 느린 쪽. 지나오면서 느린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얘는 소리가 이제 작게 되는 겁니다. 소리를 모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건 전반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전반사니까 안 해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2점 테스트를 음, 12번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점 풀기 전에 내공에 먼저 파동의 굴절 여기 78쪽 먼저 펴주시고, 내용은 방금 한 거랑 거의 같고요. 요거 탐구 돋보기 한번 보시고, 탐구 돋보기에서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잖아요. 요 길이가 그 사인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인 R분의 사인 I 쓸 때 50분의 CD 쓰고 5A분의 AB 쓰면 되는데, 이게 같으니까 보통 1로 하거든요. 뭐 1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길이분의 이 길이가 사인 R분의 사인 I랑 같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를 각도를 크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도 커져가지고 얘 늘어나는 것만큼 그 비슷한 같은 비율로 늘어나가지고 이 값이 일정하게 됩니다. 요 상대 굴절을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셔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꺾이면은 얘가 느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느린 쪽 꺾이는 거. 지금 이렇게 꺾였죠? 그럼 얘가 느린 거예요. 느린 애가 굴절이 큰 거고. 요거 먼저 하시고요. 개념집 포보기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하시고요. 먼저 해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하고 좀 쉬었다 하자. 10초 동안에 20회 줄을 흔들었대. 그러면은 일단은 진동수가 얼마일까요? 진동수가 얼마지? 2죠. 2Hz 그죠? 진동수 2Hz죠. 그리고 봐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3번, 2번. 이 2번이야, 2번. 그럼 파장이 얼마지, 파장? 파장 1이죠, 그죠? 그러고 진폭은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야. 진폭은 얼마예요? 0.2야. 그쵸? 그 다음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해도 되고, 주기분의 파장을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아니까 2죠, 2. 네. 네,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요게 그 시간으로 나왔어요. X축에.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주기가 몇 초예요?
이게 한 번이야. 이게 한 번. 이게 0.2초. 물결파는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하면 진동수가 어떻다? 변함없다 하죠. 변함없다. 물결파는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하면 속력이 감소한다. 얕은 곳의 속력이 감소합니다. 느립니다.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이 굴절하는 까닭은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력 쓰시면 되고요. 빛이 진공에서 굴절률이 1.33인 물로 진행하였다. 물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인지 쓰시오. 빛의 속력 C라고 되어 있는데 굴절률은 V분의 C야. V는 N분의 C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1.33분의 C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보고 달은 안 보이네. 아무튼 입사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직선으로 쭉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원래. 그럼 어디가 느린 거예요? 이거 느린 거죠. 느리고 빠른 거야. 그럼 파장은 빠른 애가 큰 거고, 진동수는 같은 거고, 속력은 1이 빠른 거고, 굴절률은 느린 애가 큰 거고.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하자. 쪽에 해보고요. 네. 흔들 때 이게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흔들면 이거 횡파고, 흔들 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종파입니다. 종파. 철수가 만든 게 횡파고, 근데 종파는, 횡파는 파장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인데 종파는 이거 밀이라고 하거든요. 밀, 소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밀에서 밀까지가 파장이에요. 철수가 만든 파장은 지금 얘가 한 번이 아니잖아요. 봐봐,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니까 2분의 L이 파장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한 번, 두 번이야. 소리는 민수가 만든 파동과 같은 종류다. 소리는 종파거든요. 답은 4번이고, 이거 종파죠. 종파. 민수는.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거 잘 봐. P점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화살표와 같았다. 그러면은 요거 조금 있다가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약간 요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 방향, 그러니까 P점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아래쪽이고, Q점 물어봤구나, 미안. Q점에서는 위쪽이고, 진행 방향은 왼쪽이에요. 2번이 답이고, 이해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거꾸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약간 오른쪽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진행 방향 쪽으로 약간 그린 다음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답은 이제 2번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에 요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0.1초 걸렸다 이 소리거든요. 0.1초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는 거고, 그럼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게 4분의 1번이야. 4분의 1번. 여기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야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면 얘는 주기는 0.4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는 데만 0.1초 걸렸다 이 소리예요. 근데 주기분의 파장 하면 되잖아. 파장. 근데 파장이 지금 3m로 돼 있는데 한 번에 여기까지가 한 번이야. 파장은 2m야 2m. 주기분의 파장 하면 되죠. 그러면 4분의 20이니까 5cm네요. cm/s 이렇게 돼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물결파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 간격이 더 멀죠? 여기가 지금 빠른 거고 파장과 파장이 이제 파장이 큰 거니까 여기 느린 거고요. A 영역에서가 B 영역에서보다 작은 거 속력 작고 파장 작고 주기는 같은 거고 깊이도 작은 거야. 왜냐면 물결파는 깊이가 얕을 때 느리거든요. 기억 디귿리을 4번 고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평면파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빠르고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다시 빠르고 이런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맞고요. B 영역에서 물결파 속력이 가장 느리다 맞고요. B 영역에서 파장이 짧다 맞고요. A와 C 파장 같다 맞네. 다 맞네. 5번 답이네. 물결파는 깊을수록 느린 거예요. 빠른 거예요. 깊으면 빠른 거야. 다음 페이지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이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이쪽이 느린 거, 이쪽이 지금 이상한데? 공기에서 물로 가는, 음파구나. 이게 B시면은 이렇게 가거든요? B시면. 이게 음파여가지고, 이렇게 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음파이기 때문에 공기가 더 느려요. 이게 빠르고. 음파의 파장은 공기에서가 더 느리니까 짧아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음파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물에서 더 빠르다. 물에서 더 빠른 거고, 음파의 높낮이는 이거 높낮이는 진동수거든요. 진동수. 이거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음이면 진동수가 큰 거고 저음이면은 진동수가 작은 건데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네. 높낮이는 속력은 파장은 공기에서보다 물에서 길다 맞네. 빠른 애가 긴 거죠? 네, 미안해. 기억, 니은이네, 기억, 니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결파네요. 여기가 빠른 겁니다. 파면과 파면 사이가 파장인데, 이게 빠른 거예요. 빠른 거고, 이거 느린 거예요. 굴절각의 크기가 입사각의 크기보다 크다.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올 때, 봐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법선 그리고 요거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면 입사각이고 굴절각인데 입사각의 크기보다 굴절각 크기가 작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속력은 A에서가 더 빠른 게 맞고, 파동 경계면을 통과할 때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 이거 진동수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거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공에서 파장이 람다이고 속력이 C인 빛의 굴절률이 3분의 4인 물속으로 입사할 때 파장과 속력을 옳게 짝쓴 것은, 근데 진공에서 굴절률이 3분의 4다라는 건, 굴절률이 3분의 4는 V분의 C가 3분의 4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파 속력은 V는 3분의 4분의 C니까 4분의 3C가 되는 거고, 속력은. 그 다음에 파장은 진공에서 람다라고 했으니까
진공에서 이제 얘가 람다일 때 얘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람다 다시는 이것도 똑같네. 4분의 3 람다네. 4분의 3 람다. 4분의 3 람다. 4분의 37, 4분의 3 람다. 2번 써서 계산하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9번에 자 입사각 I가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얘 커지면 얘도 커지는 겁니다. 반사광의 속력은 굴절광의 속력보다 빠르다. 지금 보면은 요렇게 꺾였다는 거 여기가 느린 거고 여기 빠른 거거든요. 근데 반사광은 이제 매질이 똑같은 거니까 반사광 속력이 더 빠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굴절되는 파장 짧아진다. 느려지니까 파장 짧아지는 거고 진동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느릴수록 굴절율이 큰 거기 때문에 매질 2가 굴절율이 큰 거니까 5번 틀렸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굴절율은 액체 굴절율은 얘가 뭐 1에서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1에 대한 2의 굴절율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굴절율은 요게 사인 값이거든요. 요게 사인 값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선생님이 이거 1 썼으니까 여기가 1인데 여기가 사인 R분의 사인 I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순서가 지금 사인 요 값은 똑같기 때문에 요게 3분의 4네요. 3분의 4. 액체 굴절률은 3분의 4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단색광의 액체에서의 속력은 공기에서의 속력의 3분의 4배이다. 지금 액체가 더 느린 거죠. 느린 건데 지금 액체에서 더 빠르다 이렇게 써 있는 거겠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단색광이 액체에서 공기로 나올 때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원형 물통을 사용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 공기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공기로 여기서 공기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수직으로 입사되도록 반영형 물통을 쓴 겁니다. 이거 이해하실까?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 방향에서 이렇게 각도 재야 되는데 이렇게 이 물통 자체가 반원형 물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 3번.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단색광 빛인데 이게 이렇게 꺾였다라는 거는 요쪽으로 꺾인 거고 요쪽이 더 느린 겁니다. 느린 쪽으로 꺾이는 겁니다. 여기 입사각은 30도죠. 그래서 여기서 속력이 지금 요게 지금 사인 R분의 사인 I 사인 R분의 사인 I 여기가 R인데 그러면 사인 60도 분의 사인 3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이고 근데 이때 속력비는 이 B랑 같은 거죠. 속력비는 굴절률 B만 다른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의 속력이 1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V거든요. 그러면 이제 2에서의 속력은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은 루트 3V라고 쓰면 되네요. 루트 3V가 됩니다. V2는 루트 3V 아시겠어요? 네, 이거 쓴 다음에 해야 돼. 이게 문제 풀 때 암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할 때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은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 그럼 공기가 1이고 대략 1이에요. 진공이 1인데 공기는 1.003 뭐 이렇게 돼서 거의 1입니다. 1.33이 돼야 되죠. 틀렸고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유리가 느리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진행할 때는 굴절각이 더 큽니다. 네.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유리에서 다이아몬드로 진행할 때, 빛의 속력이 감소하죠. 굴절도 크면 빛의 속력이 느린 거니까. 빛의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은 다이아몬드다. 이게 맞고요. 유리에서 다이아몬드로 빛을 진행할 때,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많이 변한다가 아니라, 진동수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그러니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건데, 낮에는 소리가 위로 가고요, 이렇게 위로 가고,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깔립니다. 그래서 가에서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낮에는 지면이 더 뜨거운 거예요. 왜냐면 지표면이 데워지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틀렸고요. 나에서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소리의 속력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느린 거고 여기가 빠른 거니까 올라갈수록 빨라진다는 맞네요. 그 다음에 가와 나 음파가 공기 중에서 굴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계가 있다. 맞죠? 그 느린 게 4번. 그 다음에 14번에 자, 요거는 이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 각도가 이렇게 커져도 커져서 이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인 30도 분의 사인 45도 하시면 되고, 지금 세타 다시가 이제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타 다시가 얘니까 하시면 되고,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트 2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자, A에 대한 B의 굴절률.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A분의 B 쓰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바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긴 해야겠다.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입사되고, 아니지, 이렇게 요거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입사되고, 그러면은 이제 법선이 이거니까 여기 45도가 되는 거고요. 얘가 요렇게 됐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A에서 B로 갈 때 사인 30도 분의 사인 45도. 이렇게 순서 바꿔서 써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네요. 루트 2. 한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에 파동의 굴절과 관계가 없는 것은, 볼록렌즈 파동 굴절, 소리, 밤에 멀리까지 가는 거, 초음파, 이거는 반사입니다. 반사. 이거는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 시간 측정하는 거여서 반사고, 요런 거는 굴절, 이거는 굴절. 3단계 한번 풀어봐 주시고, 아직 안 풀었죠, 3단계는? 이거 같이 해볼게. 예. 이게 위치구나. 그러면 이거 파장이랑 이런 거 나타날 수 있고, 진폭도 나타날 수 있네. 진동수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같은 시간 동안에 진행한 거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지금 A가 더 크죠. A가 더 큰 거 아닌가? 주기가 같다로 써있구나. 여기 안 읽었다. 주기가 같으면 진동수 같은 겁니다. 진동수 같다.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측정한 건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게 주기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진동수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글씨 읽고 풀어야 되네. 이거 아니고. 파장은
주기가 같은데 근데 이제 파장이 지금 B가 더 큰 거잖아요. B가 더 큰 거고, 그럼 속력은 B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요. 2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매질 2가 더 느린 거네요. 빠른 데서 느린 데서 꺾이는 건데, 느린 쪽으로 꺾이는데, 자, 여기가 60도죠, 60도. 그러면 이제 요거 sin R분의 sin I를 해보면 되는데, sin R은 30이니까 sin 30도 2분의 1이죠. 60은 2분의 루트 3이고. 근데 그 속력비가 1에서의 여기가 지금 V2, V1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요거는 순서대로 돼야 돼. 그러면은 V2 루트 3 V2가 V1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에서의 속력은 2에서의 속력의 루트 3배. 알겠어요? 네. 단색광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루트 3배 길다. 이거가 맞죠? 네, 왜냐면 이제 속력이 루트 3배니까 파장이 루트 3배가 돼야 되고, 매질 1의 굴절률은 2의 굴절률의 루트 3배이다. 1이 루트 3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반비례 관계니까 빠른 애가 작은 거니까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굴절률이랑 속도랑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건 소리야, 소리. 소리는 물에서가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고 있는 거야.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차이가 더 많네. 얘가 더 많이 꺾였네. 그쵸? 그러니까 가가 더 많이 꺾인 거예요. 나가 많이 꺾인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공기 A랑 B 중에 A가 더 느린 거예요. 더 느린 겁니다. A가. 차이가 커야지 더 많이 꺾이니까. 그래서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빠르고, 소리가 물에서 공기로 전파되면서 파장이 짧아진다. 거꾸로는 이제 물에서 공기로 전파되면은 느려져야 되니까 파장이 짧아진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공기에서 물로 가는 건데, 만약에 물에서 공기로 가면은 느려지는 거니까 짧아지는 게 맞죠. 공기에서 소리의 전파 속력은 A가 더 느리다. A가 더 느리다. 이거 맞아요. 소리의 진동수는 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이걸 60Hz 짜리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1초에 60번. 그 다음에 마르에서 두 번째 골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20이겠지, 20.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하시면 되는데, 진동수는 60Hz고 파장은 20cm예요. 그러면은 12m/s로 쓰시면 되니까. 두 개 곱하면 이제 1200인데 100cm가 1m니까 12m/s 쓰시면 되고요. 진동수를 30Hz로 할 때 평면파의 파장, 근데 이게 매질이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조건 모두 같다. 매질이 같다라는 거. 매질이 같으면은 속력 같은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속력이 10입니다. 12. 근데 진동수가 반으로 줄었죠? 그럼 파장은 2배가 돼야 되니까 30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파장은 0.4m가 되겠다. 매질이 같으면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하던 거
2점 테스트 1번부터 8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8번까지 아니네, 12번까지구나. 1번부터 12번까지 해보시고